찬란한 왕도 백제의 숨결, 자연이 내어준 풍요로운 맛, 삶의 여유로움이 빚어낸 멋과 흥으로 개군 100년의 자긍심이 뿌리내린 세계 역사 도시 백제왕도 부여. 네, 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코너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독특한 문화를 알아보는 지역이 미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곳은 백제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든 역사의 도시죠.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이용우 군수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군수님, 백제의 숨결이 남아있는 마지막 수도 부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몇 년 동안이나 백제의 수도였습니까?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까지 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 동안의 수도였는데 그렇군요. 이 부여라는 이름이 백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지명이 변하지 않은 네. 그런 역사성을 좀 갖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3년 동안 백제의 수도였으며 예. 또 그 당시 고대 삼국지에서는 가장 찬란한 문화예술을 구가했습니다. 예. 그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그 당시 고대 백제가 문화 대국이었음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고대 그 백제 문화를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거미불루 화이불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문화가 우리 백제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참 멋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네,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부여하면 굉장히 화려한 백제의 어떤 귀걸이, 뭐 왕비들의 귀걸이 네.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떠오르는데 부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여는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시죠. 부여는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노천 박물관 또는 아. 야외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부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 백제의 수도로서 부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발길 가는 곳마다 눈길 주는 곳마다 백제 역사와 문화 또 백제 왕실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현재 부여에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다음에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 대향로를 비롯해서 국보 4점과 총 252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그야말로 문화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부여를 오시면 1400년 전의 백제와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여입니다. 네. 네. 지붕 없는 노천 예. 박물관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여에서 이렇게 찬란한 백제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문명을 발달시킨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은 네. 다 황하, 나일강,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다 강을 갖고 있고 예. 비옥한 옥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여도 백마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고 또 비옥한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이 백마강이라는 그 풍부한 그 수량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네. 백마강이 또 수로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진출하는 그런 그 문화 대국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화려하고 멋스러운 문화도 꼽힐 수 있었던 건데 얘기를 들어서 부여가 더 궁금합니다. 뭐 둘러볼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딜 먼저 둘러봐야 될까요? 어디 먼저 둘러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답변하기가. 네. 사실은 그렇죠. 우리 부여는 워낙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부여를 찾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네. 골고루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먼저 부여 관광 코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부소산성, 또 정림사지, 그다음에 국남지를 연결하는 반나절 코스가 있고 네. 또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코스가 있고 또 테마 여행으로는 우리 부여에는 또 유명한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고란사, 뭐 무량사, 대조사 이런 고찰들을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사찰 기행도 있고 네. 또 부여에 또 백제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제 산성을 따라서 여행하는 그런 코스가 있고 예. 또 백마강이라는 우수한 또 수자원을 구경할 수 있는 백마강 코스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KTX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기차 여행으로 하는 그런 테마 여행까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여에서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백제인의 삶의 어떤 채취라든가 현대인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부여 십경을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부여 십경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여의 대표 관광 명소 십경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봤는데 저 10가지를 다 둘러보면 역사 공부도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자, 10경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정말 보물 같은 관광지 많이 살펴봤는데 먼저 의자왕과 삼천궁녀와 관련 있는 곳이죠. 낙화암. 낙화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부여에 오시면 꼭 한 번쯤 들려보고 가야 할 곳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낙화암입니다. 네. 이건 낙화암은 이제 백제가 신라하고 당나라의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사비도성이 함락됐을 때 네. 그때 궁에 있던 백제 궁녀라든가 백제 여인들이 나당 연합군에게 짓밟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절벽으로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은 장소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그래서 타사암이라고 불리다가 네. 지금은 그 궁녀 여인들을 꽃으로 비유해서 낙화암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 낙화암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제 이 부조산성인데 예. 이 부조산성은 그래서 사비 백제의 최후의 보루이고 또 백제 왕실의 후원으로서 부여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관광 백선에도 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요. 이 부수산에 보면은 이 낙화암 말고도 삼충사가 있습니다. 네. 대백장군, 성충, 흥소장군을 모신 삼충사가 있고 또 임금님이 해맞이를 하던 영일루가 있고 달맞이를 하던 반월루가 있고 이런 네. 다양한 그런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여에 오시면 꼭 이 부수산에 한번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낙화암을 다녀왔는데요. 그날 날씨가 비가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을 가니까 날씨와 함께 감정적으로 더 더 운치가 이렇게 있었겠네요. 운치가 있었고 좀 감정이 좋아졌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부여에서 가볼 만한 곳 궁남지도 예, 있습니다. 인터넷을 그렇습니다. 검색하면 궁남지가 딱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계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곳 궁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 선화공주하고 백제 무왕이었던 서동 왕자와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네. 서려 있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곳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정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백제의 그 노장홍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건너가서 이런 백제의 정원과 조경 기술을 일본에 전수해줬다는 네. 기록도 일본 서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정말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인데 여름철이 되면은 약 10만여 평의 그 궁남지 연지 위에 1000만 송이 연꽃의 향연인 서동 연꽃 축제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고 네. 10월이 되면은 부여의 그 국화연구에서 만들어진 그 굿들의 국화 전시회가 네. 거기서 개최가 되어서 궁남지의 아름다움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로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우리 부여를 찾아서 부여 속에서의 어떤 백제 역사 문화도 좀 만나보시고 궁남지에서도 또 아름다운 또 소중한 또 추억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7월 부여 예. 서동 연꽃 축제 그리고 매년 10월 열리는 굿들의 국화 전시회 예, 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축제는 부여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축제라고 할 수 예, 있겠군요. 네, 예. 뭔가 또 사랑 이야기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연인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연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 궁남입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이제 정림사조 5층 네. 석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참 많이 외웠어요.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네.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석탑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궁남,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국보 9호고,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맞습니다. 네.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 나당연합군에서 백제 사비도성이 멸망되었을 때, 사비도성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불태워지거나 땅에 다 묻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정림사지 5층 석탑만이 이 소정방의 승전 기록을 온몸에 새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껏 백제의 흥망성쇠와 부여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있는 안타까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538년 백제 성왕이 부여로 천도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백제의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림사의 한 절터 한 가운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높이가 무려 8.3m나 되는 네. 그리 이게 작지 않은 그런 탑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그 장중함, 또 부드러움, 또 백제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단아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책에서만 봤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감동이 더 크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여에서 맛있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부여 구경도 식후경이고 네. 우리 부여에는 연잎밥, 네. 장어구이, 또 최고급 부여 한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굿들의 팔미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농산물이 그래서 굿들의 팔미로 만들어진 굿들의 팔미 정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부여에서 생산되는 아주 신선한 야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돌쌈밥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마시면 눈도 맑아지고 또 머리도 이게 검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잎차가 있고 네. 연잎빵이 있고 그리고 또 백마강 주변에서 나오는 민물들로 만들어진 민물 매운탕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잎을 활용한 음식들이 또 많이 맞습니다. 특성되어 있군요. 네, 예. 연잎이 참 향기롭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잎감- 이제 네. 그 공남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연잎으로 네. 연잎빵, 연잎차, 또 연잎 막걸리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예. 맛있는 음식들과 또 운치 있는 문화재를 함께 즐기면 그렇죠. 더욱 좋겠죠. 국남지에 있는 그 연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연잎빵을 연잎차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이 백제 문화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비전도 가지고 계신데 어떤 건지 소개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여 구들의 이론에 부여의 정체성과 또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옥 체험시설하고 그리고 또 저작거리로 구성된 구들의 역사 마을을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해서 네. 정말 부여에 오면 체험과 역사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좀 저희가 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아까 말씀드린 부소산성이라든가 부소산성 아래쪽에 관북리 유적, 그리고 정림사지, 그리고 또 부여 왕릉, 그리고 부여의 나성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5월 7월경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여기에 유네스코의 이 5군데가 좀 등재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부여에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고용 창출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정부에서도 새로운 관심과 또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이고 또 우리 국민들 또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 중요성 등을 더 깨우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예. 고용 창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 잘하는 군수라는 호평이 많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번 임기를 하시면서 눈에 띄는 성과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나요?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를 우리 군정의 목표로 삼고 네.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굿들의 제2창업 또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 그리고 또 군민 감성복지 구현 그리고 또 국민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예. 이제 민선 6기를 맞이해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 동서문화철도 유치하는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부여에 중부권을 최대 규모의 놀이시설을 가져오는 것하고 또 약 50만 평 규모의 일반 상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친수구역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부여군의 굿들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지난 3월 달에 국가 브랜드 대상을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네. 받게 됐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저희가 수상하는 영광도 얻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경제적인 효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죠. 좀 클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2주 동안 이제 관광 주간입니다. 예, 예. 이 관광 주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부여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우리 부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상권 경영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상권 활성화 재단을 저희가 만들고 네.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까지 27개 중단기 사업에 436억 원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걸 하면서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차 없는 이색 창조거리 조성, 또 전통상가 리모델링, 그리고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등의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그런 상권으로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예.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부권 최대 규모의 놀이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쇠퇴되어가는 부여 도심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 공모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수학여행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여행으로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역사의 도시, 바로 부여죠. 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여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이용우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